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주말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순간적으로 25,000달러를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선 25,000달러만 돌파하게 된다면 28,000달러에서 3만 달러 박스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68% 하락한 24,47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11% 하락한 1,694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0.20% 하락한 0.3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2.2%, 18.5%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롱 포지션이 65%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5%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숏 포지션이 5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우존스 지수를 보게 되면은 전날 대비 플러스 0.39% 상승하며 마무리되었고 S&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8%, 나스닥 100 지수는 마이너스 0.68, 나스닥 종합 지수는 마이너스 0.58% 하락하며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볼까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도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전날 대비 마이너스 0.10%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을 보게 되면 1295원으로 조금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1300원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멤버십 영상으로는 다음 달이죠. 이제 3월 진행이 될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보다 깊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4에서 5회 유튜브 멤버십 영상을 업로드 예정이며 온체인 데이터를 통한 정밀 분석과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등 크립토 마켓의 주요 정보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한 달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으로 보다 깊은 크립토 관련 지식을 얻고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오른쪽 가입 버튼이나 하단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환율이 이제 어제보다는 살짝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보다시피 여전히 1,300원대 근처에서 꼼짝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어제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며 답답한 모습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25,000달러를 넘어서 이제 속 시원히 상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게 또 비트코인 이 크립토 가격이죠. 이에 일각에서는 이럴 줄 알았다. 요즘 상승할 이유가 없는데 상승을 하더니 하락할 줄 알았다라는 조롱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번 연도 크립토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의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아닐까 싶은데 지난 2월 초만 하더라도 연준이 3월 25bp 금리를 인상하고 5월에는 금리 동결을 할 것이라는 뉘앙스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반전이 된 시점이 약 2주 전인가요?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되며 거의 반세기를 보았을 때 가장 강한 수치가 나오게 되었죠. 이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면에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방향을 놓고 분석들이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의 고용은 탄탄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경제가 지탱이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큰 그림에서 하락을 하였지만
있지만 얼마 전 발표된 1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0.2%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를 통해서 금리를 당분간 더 올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라는 의견들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 모건, UBS 등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추가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을 밝혔다고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들이 입을 모아 변곡점으로 가르친 금리는 5.0에서 5.5%라고 하는데 해당 시점에 도달한 후에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것이죠.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이 0.25%에 달하는 금리 인상을 총 3번 단행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두 회사 모두 자체 보고서를 통해 3월과 5월, 6월 연준이 0.2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에서야 금리 인상을 완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밝혔습니다. 이 두 회사가 입을 모아 3번의 금리 인상을 주장한 이유는 간단한데 현재 여러 경제 수치들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현재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회복률과 노동 인구 증가율을 근거로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일방적이고 이제 주관적이라는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4.75%인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3번 더 올라야 한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올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작년만 하더라도 3번에 걸쳐서 올린 수치를 단 한 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미국이 4번인가요? 단행을 하였었죠. 참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이제는 끝이 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서 돈나무 누나로 유명한 인물이죠.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이끌고 있는 이 캐시 우드의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곧 종료되어 기술을 가진 성장주들이 손실을 만회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의 절감 효과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서인데 이 캐시 우드 CEO는 2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찰리 멍거를 비롯한 많은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은 기술 혁신에 따른 비용 절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 예로 테슬라사의 배터리, 구동 장치들은 기존 자동차 산업에 소요되는 비용과는 다른 개념을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술의 발전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캐시우드의 이야기보다는 이제 전통 금융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납득이 가는 듯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2월 1일 열린 FOMC에서 열린 이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언급을 떠올려 보면 향후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맞춰가겠다라는 언급을 반복하여서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보자라는 기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는 연준이 3번 금리를 이 베이비 스텝이라도 25bp씩이라도 올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납득이 가는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의 지표들이 서서히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갑자기 3월 들어서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전망들 그리고 지표들이 주식뿐만 아니라 위험자산, 자산, 시장 입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미 증시와 디커플링의 모습을 보이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이잡듯이 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제 대비해서는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크립토 마켓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의 크립토 마켓의 상승세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그나마 잡을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탄생 이래 한 번도 다르게 움직임이 없었던 이 비트코인 반감기 뿐이겠죠. 이 반감기 사이클을 중심으로 보면 지금의 상승세가 이해가 갑니다. 그 이외의 경제 상황, 매크로 상황들은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하락을 해야 정상적인 상황인데, 2023년 이제 12월이 되었을 때 지금의 가격을 보고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보다 2포인트 하락한 58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과거 영국은행을 굴복시킨 사나이라며 헤지펀드의 전설, 투자의 연금술사로 불리우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 소로스인데요. 이 조지 소로스가 지난 2022년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게 되면 이 헤지펀드 전설 조지 소로스가 지난해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했다라고 나와 있죠.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소로스 펀드가 지난해 말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지며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는데, 지난해 12월 3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이 마라톤 홀딩스의 전환사채를 매입하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5만 주에 대한 콜 옵션 그리고 풋 옵션의 소유권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지난해 2022년은 생각해보면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이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했던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특히나 성과가 안 좋았던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 의외로 느껴지게 되었죠. 이제 또한 대한민국에서 돈나무 누나로 알려진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큰 하락을 겪은 코인베이스 주식을 이번에도 추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2022년의 하락으로 그렇게 욕을 먹었음에도 이 누나의 이제 성장주 사랑은 여전하죠. 이 정도면 그냥 진심으로 인정을 해줘야 할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아크인베스트는 코인베이스 주가 670만 달러 상당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론 최근 거래소 상황이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크라켄과 SEC의 스테이킹 관련 합의 때문에 미국 내 거래소들이 모두 SEC로부터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는 필요하면 소송에 임하겠다라고 이미 뜻을 밝힌 바 있었죠. 다만 이 소송은 최악의 수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가 되며 웬만하면 대화로 풀어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 업계 입장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을 위해서도 이 소송보다는 말로 풀어가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이 전 고점이었던 6만 8천 달러를 생각한다면 거의 3분의 1 토막난 가격임을 보았을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1월 초의 가격대였던 16,000달러대를 생각해보면 정말 상승장의 시작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16,000달러대와 비교해보면 많이 올랐죠. 약 50%가량 상승한 모습인데, 이는 대규모 자금이 조달되고 있다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코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역시 지금이 이미 바닥을 지난 상태라는데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성장 사이클 안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상승 초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감대에 의해서 기관 자금이 코인 관련 기업 또는 비트코인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유의할 점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이고,
그 외 코인에는 자금이 그다지 유입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에는 투자가 가능하지만 알트코인 자체는 기관들의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비치는 모습입니다. 이 비트코인이나 그 외 코인에 투자를 하는 이들은 왜 꼭 지금부터 투자해야 하냐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냥 불장이 시작되면 그때 가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데 꼭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겠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들어보았을 때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일정 부분 투자를 정말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 반대입니다.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부분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는 불장을 보면 너도 나도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돈을 좀 번다 싶으면 크게 대출을 받아서 때려 넣었다가 물리고 눈물로 손절을 하든지 눈물에 강제 존버를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미리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면 소액으로 분할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년, 2년만 매수를 해도 상당 금액의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와중에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해도 평단가는 불장에 진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낮죠. 이 분할 매수를 통해 낮은 수준의 평단가를 형성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불장에서 모두 다 들어와 돈을 벌 때 유유히 매도를 하고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락하는 시기가 오고 하락하고 여기가 저점인가 싶다가 다시금 추가 하락이 반복이 되며 모두 얼어붙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마치 작년 2022년도와 같이 말이죠. 그리고 바닥 이후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때에 매수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투자를 하는 사람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이 변동성이 커서 돈을 벌기 쉽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리는 투자를 하는 목적이 단순히 차 사고 백 사고 여행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투자의 목적은 경제적 자유가 되어야 하며 그 어느 투자 자산보다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도달시켜줄 자산이 바로 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